네, 성공적인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세 번째, 배설과 관련된 면역 상태. 네. 먼저 한법은 마왕탕증, 계지탕증 또는 마행감석탕증 그리고 갈간탕증, 소총룡탕증처럼 땀을 내어서 병독을 표피 밖으로 밀어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법, 땀을 내는 방법. 그리고 하법은 피부가 꽉 막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땀도 안 나. 그러니까 표피는 망가졌는데 진피층에서 꽉 막고 있어. 그러니까 표피를 뚫고 아토피를 일으키는 항원이 들어와 있는데 땀으로 혹은 소변으로 제대로 배설이 안 돼. 똥으로 배설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장 내에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져. 그러면 그것이 소화기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폐로 가. 폐로 가서 폐각 내에도 수많은 악성 미생물들이 증폭이 돼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피 속에 섞여 들어가. 그러니까 피가 오염돼. 즉 똥을 못 사는 게 그냥 변비의 그 괴로움 그것만이 아니라 장 내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층이 깨졌는데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 폐 속으로 많은 양의 유해균이 유입이 된다. 그것은 피에 섞여 들어가서 전신을 오염시킨다. 그로 인한 아토피가 있다. 그러니까 똥을 잘 싸게 해주고 알고 보니 열기가 세. 그래서 열을 식혀주면서 훑어내면서 장내 세균 균층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설과 관련 있죠. 네, 여러 회차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체액 조절을 봅시다. 소변 배설 시스템과 관련해서 체액 조절은 열 조절이에요. 열 조절은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족소음부나 신수경의 영역에 있는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 간에서 즉각 응답을 해서 수생목에 의해서 간에서 즉각 응답을 해서 족구름뿐 간목경의 관리 영역에 있는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는 효소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믹스가 돼요. 믹스가 되면 엔지오텐신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엔지오텐신 1에다가 폐에서 방출하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라고 해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를 방출해서 엔지오텐신 1과 믹스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엔지오텐신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체온 조절, 혈압 조절, 체액 조절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뭐냐면 역시 족소음부나 신수경의 관리 영역에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방출시켜서 믹스를 시켜. 그러면 시스템적 체액 조절, 혈압 조절 작용이 일어나죠. 그 작용이 둔화되면 혹은 그 조절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세포 속에 있는 이로운 체까지도 다 훑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분업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선을 보러 가야 돼. 근데 뚱뚱한 아가씨야. 둘코락스, 두알, 빠석카로, 다이크로짓, 두알, 빠석카로. 둘 다 처방전 없이 옛날에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요,
똥으로 오줌으로 쫙쫙쫙쫙쫙쫙 나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10kg 빠져요. 10kg. 그러니까 없던 쌍꺼풀도 생기겠지? 예. 그리고 이제 화장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헬렐레 해야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당뇨병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뇨제와 변비약을 의사 약사의 지도 없이 섞어 드시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든 것과 같은 임의 복용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소변이 너무 많이 나가도 표피층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세라마이드, 그러니까 피부 보호제까지도, 윤활유까지도 쫙 훑어내버린단 말이에요. 즉 다이크로짓 복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체액 조절에 실패하면, 그런가 하면 체액 조절에 실패하면 소변이 안 나가고 온몸에 뇌우독증으로 퉁퉁 부어 누렇게 뜬다고. 그래서 피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조절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설은 어느 하나 소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똥 오줌 잘 싸야 되고요. 그리고 땀도 적절히 흘려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기능 발휘가 안 될 때 우리는 3파이의 1T 네오디눔 영구자석으로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줍니다.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호흡 면역을 보십니다. 호흡. 네, 저 좀 봐주세요. 수태음습 폐금경 하게 되면 휴머럴 이뮤니티로 대별되는 에너지가 태음습이에요. 태음습. 그런데 수태음습 폐금경 관리 영역에 있는 폐는 우리 몸에, 폐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하죠? 어떠한 중요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죠. 호흡을 주관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녹여서 피 속에 넣어주고 전신에 그 산소가 파급되면서 우리 몸에 액티비티한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그 호흡력은 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약 100조에 달하는 세포들, 그 세포들이 전체가 다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그 세포들도 다 호흡을 해요. 그런데 그 호흡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로톤 펌프를 하지요. 프로톤 펌프로. 그런데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프로톤 펌프가 세포에는 세포막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 소기관에 여러 개가 또 붙어 있어요. 세포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해서 전신에 나누어 주고 자신의 또 에너지를 발현하고 할 때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들고 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프로톤 펌프가 해요. 그러니까 폐와 마이토콘드리아는 같은 작용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같은 호흡력을 주관한다.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가.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지가 스스로 산소를 발생시켜서 호흡을 합니까? 아니죠. 폐에서 산소를 피 속으로 녹여줌으로 인해서 말초에서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는데,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갔으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또 여러 개의 프로톤 펌프가 붙어 있어서 ATP, 아데노신 삼인산이라고 하는 생명력의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세포 호흡력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호흡력을, 들고 남을. 그런데 프리 레디칼,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합니다. 산소가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액티비티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프리 레디칼이 증폭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녹슬어요. 녹슨다고. 그래서 쭈글쭈글 짜글짜글 피부도 거칠고 피부 장벽도 망가지고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숨날숨해서, 들숨은 여기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숨은 제대로 했는데 날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해소가 안 돼. 자꾸 쌓여. 쌓이니까 전신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늙어. 빨리 늙어. 조로현상. 그런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는 인체 내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체 내부가 녹슬어 있으니까 피부도 녹슬지, 짜글짜글, 피부 장벽 무너지지, 아토피, 건선, 알레르기성 피부염, 습진, 이런 게 마구잡이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슈테움스 폐금경의 호흡력 증강, 정상적인 작용, 그것이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들숨이에요. 날숨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 날숨을 제대로 쉬게 해줘야지. 그래서 프리 레디칼을 해소시켜야지. 해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피부호흡, 세포호흡이 아토피 치료에 또 중요한 요소다. 아토피 치료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관이 연합적으로 해요? 3, 4번님이 간전격서 어떤 증이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ATP 활성화는요, 여기 글루코스, 즉 간에서 당질 대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해야 돼요. 그리고 족태음수 비토경이 역시 인슐린을 적절하게 생산해서 확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ATP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세포가 기운이 나죠. 액티비티한 기운이 생겨요. 마이토콘드리아가 힘이 나요. 힘이 나. 다른 모든 기관들에게 ATP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신도 ATP가 충분하니까 발전을 더 많이 해. 충분한 양의 발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프리 레디칼도 잘 해독시켜. 해산시켜. 그러니까 간이 관계하죠. 족태음수 비토경이 역시 마이토콘드리아의 활동력을 관계하죠. 그리고 또 족성분화 신수경의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에서 여기 마이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인 ATP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하고 독려하고 오거나이즈하고 그리고 세포 호흡력을 독려해요. 그러니까 족태음수 비토경 그리고 족고름풍 간목경, 족성분화 신수경도 마이토콘드리아의 정상 기능과 관계가 있으니까 때로 여기 피부가 질식 상태에 있다 보니까 피부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세포 호흡력도 지금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폐정격과 간 정격을 쓸 필요가 있고 때로는 폐정격과 비정격을 쓸 수가 있고 때로는 신정격과 간정격을 같이 쓸 수가 있고 때로는 신정격과 폐정격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경우의 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몸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투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많은 관련된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아이, 나 그런 거 없이도 한 방으로 치료했는데. 네,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은 상의이시라고. 호흡 면역,
역시 아토피 치료의 중요한 요소다. 몇 개의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일반적인 마이토콘드리아 해플로그룹은 전체 혈중 이뮤노글로불린 E 수치의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플로그룹은 모기를 통한 유전 계보라는 건데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교 초창기 때예요. 초창기 때 2004년에 이제 다음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를 만들기는 그때에 대부분은 이제 한의사들이 와서 같이 토론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을 타고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아들이 하나 있는데 3살이야. 아토피야. 천식이 있어. 비염도 있어. 3요소 다 갖춘 거지. 그래서 그 아이의 제가 뭐랄까 주치의라는 말은 당치도 않고 수시로 하여간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무슨 요법 쓰면 되고 무슨 요법 쓰면 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애기 엄마한테. 근데 가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애기 아빠는 뭐라고 할까, 하여간 천하의 선비야. 체구도 작고. 근데 애기 엄마가 거한이야. 얼굴을 보니까 그냥 땀구멍도 성그럽게 이렇게 땀구멍도 아주 굵직굵직이. 그 엄마가 천식, 비염, 그리고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지. 바로 모계에 의한 유전 계보를 통해서 아토피가 계승되기도 해요. 임산부의 천식이나 아토피 병력은 소아천식과 아토피의 가장 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 관찰을 위한 분자 기반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산모 계통을 통해 독점적으로 유전되어 마이토콘드리아 지놈 서열 변화가 천식 및 아토피 병인에 기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프리 레디칼을 제대로 해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들숨은 제대로 하는데 날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뒷면에 다시, 요게 정상 마이토콘드리아고요. 여기에 프리 레디칼이 잔뜩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찌그러졌죠?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후손에게 유전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처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genetic mutation, 유전자 변이가 생길 수 있다. 아토피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예비 엄마들 중에 혹시 피부 호흡력이 약해, 아토피가 있어, 그러면 그 치료해야 돼요. 삼침쟁이들한테 가서 상의하세요. 그거 말끔하게 치료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비 엄마 이뻐지고요, 건강해지고요, 자식 아토피 천식 없이 건강한 상태로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토피 치료의 중요 사항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피부장벽은 면역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신체 자체를 보호하는 게 피부예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깨졌다. 그것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원에 의해서 피부 장벽, 즉 표피의 벽돌과 같은 층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시멘트 몰타르가 약해서 벽돌이 막 들뜨는 거예요. 흔히 세라마이드라고 합니다. 세라마이드 혹은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 등등이 부족해지면 피부 장벽이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항원이 들어오죠. 면역력이 약하면 속수무책으로 계속 들어와서 다른 곳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거든. 공격을 방어해야 되거든. 그러면 대식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즉각 나서는데 피부 장벽 밑에 진피층에 혹은 기저층에 면역 그 대식작용 그리고 킬러세포, 내추럴 킬러세포가 수가 적어.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차출돼서 그리로 몰려들어서 대항을 하는데 적군이 물러갔어. 물러가는데도 계속 들어올 것처럼 느껴져. 알레르기 반응이지. 그래서 계속 케미칼을 증폭을 시켜. 히스타민도 증폭시키고 가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면역을 조절시켜줘야 되죠. 면역 조절. 그리고 신부 체온이 무조건 낮아서 아토피야 아니라 그랬죠. 신부 체온이 무조건 높아서 생기는 게 아토피야 아니라 그랬죠. 신부 체온이 낮아서 생길 수도 있고 높아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신부 체온이 낮은 게 원인인지 높은 게 원인인지를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 땀구멍이 막혀 있어서 독소 배출이 안 된다. 한법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진단으로 확인하자. 배설이 안 되고 있어요. 똥오줌 배설이 안 되니까 똥똑 오줌독이 올라서 피부가 속수무책으로 망가진다. 폐설시키자. 폐설시키는 처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사고시 사암침의학에 나와 있는 보충 설명과 강론의 치법 함께 우리가 유형별로 대장 전격증은, 비전격증은, 폐전격증은, 간 전격증은 강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